안녕하세요, 여러분. 약속했던 여행용 주얼리 케이스들을 보여드리려고 잠깐 시간을 냈습니다. 먹파우치를 촬영을 해오려고 했는데 그걸 못했어요. 오늘 들고 나갔던 가방을 있는 그대로 일단은 먼저 보여드리고 엄청 지저분하죠? 오늘 우비를 뒤집어 쓰고 다녔던 저의 가방 모습입니다. 가방에 오늘도 어김없이 이제 책과 지금 가지고 다니는 책은 마크 피셔의 기이한 것과 으스스한 것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이거는 그냥 이지 리딩이랄까? 이동하면서 심심할 때 읽기 좋은 책이라서 이거는 이렇게 커버를 씌워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전에 책과 관련한 제품들 이야기를 할 때 보여드렸던 데메테르앤드의 북커버 미디움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렇게 북커버로 잘 덮어서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나머지는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일단 다시 먹파우치를 들고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요게 있네요. 카일리 그 틴티드 버터 밤 뉴 컬러가 있어서 일단은 여행용 주얼리 파우치 보여드리기 전에 이걸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까 해요. 홀리데이 시즌 용으로 3개 한 팩으로 묶어서 나왔던 제품입니다. 지금도 카일리 공홈에서 판매 중이고요. 이렇게 2개는 요즘 파우치에 넣어가지고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아이스 로즈 컬러고요. 토스티드 핑크 컬러인데 스와치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래 사용을 해보니까 이 제품이 저한테는 그냥 가장 트러블이 없어서 저는 쭉 카일리 틴티드 버터 밤으로 정착을 하고 있고요. 저처럼 이렇게 카일리 제품 잘 쓰시는 분들은 이것도 실망하지 않고 구매해서 쭉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동안 제가 먹파우치를 안 보여드렸더니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가 굉장히 오래된 유지워터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동안 혈당을 좀 신경 쓰느라 간식을 안 들고 다녔는데 이제 겨울이 가까워지면서 몸을 옷 안에 감출 수 있기 때문에 좀 먹어도 되지 않을까 하고 간식 파우치를 요즘은 다시 챙겨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파우치는 디올에서 사은품으로 받은 파우치인데요. 이게 약간 탄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덜 눌리는 느낌이 있어요. 다른 천 파우치들은 구겨지면은 그 상태로 있는데 얘는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있어서 과자들이 좀 덜 부서지는 것 같아서 요즘 여기다가 들고 다니고 있고요. 안에 내용물은 이런 것들, 부서질까봐, 부서지면 안 되니까 모나카는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무인양품에서 식품을 파는 거를 익히 알고 계실 텐데요. 이거는 좀 찾기가 힘들어요. 국내에서 간혹 특정 매장에서 팔다가 재고가 없다가 하고 온라인에도 재고가 없는데 정식 명칭은 조미 오징어포입니다. 무인양품이 이름을 좀 있는 그대로 명명하는 것 아시죠? 굉장히 달고 짠데 힘들 때 먹으면은 잠깐 동안 힘이 나는 오징어포라서 요즘 들고 다니고 있고요. 비교적 유통기한이 짧아요. 그래서 빨리 먹어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무인양품에서 가을 시즌 맞이로 밤 모나카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한 10개, 12개 정도 들어있는데 가격도 나쁘지 않고 저희 집은 요게 가운데에 약간 떡이 들어있거든요. 일본식 떡이 들어있어서 약간 떡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한국식 떡은 너무 쫀득해서 이를 이렇게 콱 잡는 느낌이라면 일본식 떡은 밥으로 만드는 거다 보니까 덜 쫀득하고 이가 특히 잇몸이 좀 약한 사람들은 덜 찐득해서 저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떡 먹는 맛으로 요즘 폭풍 흡입하고 있는 제품이랍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의 지인이 베트남이었죠? 푸꾸옥을 다녀오면서 간식으로 사왔는데 너무 맛있어서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그 망고 젤리인데요. 요즘 껍질 이렇게 벗겨서 먹는 젤리들 있잖아요. 이것도 그런 종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벗겨서 먹어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망고 젤리 아주 맛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나머지는 굉장히 저를 아끼는 마음으로 가까운 분들이 일본 다녀오면서 사다 주신 간식들입니다. 저를 너무 잘 아셔서 취향 저격하는 사샤 화이트 밀크 초콜릿하고 딸기 초콜릿 밀크 초콜릿하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타르티는 좀 미스테리어스한 브랜드예요. 인스타그램을 제가 밑에다가 링크 달아드릴 건데 타르티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을 판다라고 하는 걸 홍보를 거의 안 하는 브랜드고 오사카 한큐 본점에 지하에 정식 매장이 있고 나머지 몇 군데 일본에 매장이 있는데 팝업으로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작은 타르트 모양의 과자들을 파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할로윈 한정 상품이라 이렇게 조금 굴러다니면서 구겨졌지만 그래서 동결건조 딸기랑 딸기 무스랑 타르트 이름답게 타르트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엄청 맛있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틴 케이스에 담겨서 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후에 그 틴 케이스를 보관하시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 또한 그 틴 케이스를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요만한 사이즈의 흰 곰 파우치 보여드린 적 있는데 그것도 타르틴에서 한정 상품으로 나왔던 제품이에요. 그리고 요거 제가 생각할 때는 요게 바닐라 샌드 쿠키인데 저 이거 아직 못 먹어봤거든요. 엄청 기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슈가 버터 샌드인데 아마 안에 얘네들 둘 다 약간 크림 산도 같은 느낌이라서 안에 샌드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먹 파우치는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보여드릴 게 많은 여행용부터 제가 여행을 갈 때 평소에도 항상 가방마다 주얼리 케이스가 들어있긴 한데 여행을 갈 때 주얼리를 좀 잘 챙겨가는 거를 오랜 구독자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정도 사이즈까지 큰 걸 가져가지는 않고요. 보통 이제 맥시멈 요 정도 사이즈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큰 거부터 보여드리면 요건 티파니에서 몇 년 전에 나왔었던 주얼리 케이스입니다. 티파니가 티파니 민트 컬러하고 보통 다른 색깔 하나 정도를 주얼리 케이스로 내놓는데 일단은 당연히 천연 소가죽이고요. 이렇게 티파니 티 컬렉션하고 같이 나왔던 거라 하드웨어가 아직도 스티커가 붙어있네요. 뭘 잘 이렇게 막 열심히 떼고 다니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네, 그래서 티파니 티 하드웨어 느낌으로 이렇게 손잡이가 있고 이렇게 티파니 민트 컬러죠.
일명 로빈스 에그 컬러라고 부르는 컬러의 스티칭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닥까지도 당연히 천연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안쪽은 귀걸이를 달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덮개가 하나 있고 반지, 뭐 기타 등등 이걸 통으로 드러내면 이렇게 뱅글 같은 팔찌들을 넣을 수 있는 트레이가 하나 더 있고요. 이 트레이도 완전히 빠지게 되어 있어서 순서를 바꾸거나 아니면 통으로 비운 상태에서 굵직한 거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고 덮을 수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보통 반클리프나 아니면은 까르띠에 같은 브랜드들의 주얼리 파우치들을 따로 이렇게 가지고 계시잖아요. 요즘 반클리프는 또 아예 박스를 주기보다 사람들이 들고 다닐 수 있는 리유저블 주얼리 파우치에다가 주얼리를 넣어서 판매를 하곤 하는데 그럴 때는 그 파우치별로도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쓸 때는 그냥 이렇게 레이어 넣어서 하고 이거를 굳이 가지고 가야 될 정도로 익스텐시브하게 주얼리 컬렉션을 가져가야 되면은 이 안에다가 그냥 파우치를 넣어서 가져가는 편이에요. 저는 사실 티파니 주얼리 케이스에서 요 세대 케이스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지퍼가 조금 매끄럽게 닫히지 않는 편입니다. 아까도 열려있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이게 지퍼가 제가 가끔 초치를 해놓는데 막 부드럽게 열리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저는 요때의 티파니 제품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고요. 이건 완전히 샤이니한 레더인데 질감이 약간 복스카프 같은, 저는 이것보다 그레인드 레더를 더 좋아해서 이거보다 전 세대에 나왔었던 이런 제품들을 더 애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작은 사이즈들 보여드릴 때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스테커스 제품인데 이거는 구매한 지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고요. 이때 구매했던 스테커스 제품이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꺼내서 확인을 해보니까 본드 같은 게 노란색으로 변하고 그거를 떼냈더니 인조 가죽이 벗겨지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주얼리 케이스가 스테커스 제품인데 이런 면이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아서 스테커스를 사용할 때 이 사용 기한이라는 게 분명히 있겠구나라고 저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습니다. 물론 요즘 만드는 제품들은 이때랑은 좀 라인이 다를지도 모르지만 그거는 사실 제가 또 쭉 구매를 새로운 제품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새롭게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라인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이 먹어가는지도 같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테커스 제품은 그냥 안쪽에 벨벳이 굉장히 부드럽다. 그리고 반지를 많이 넣을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게 제가 생각할 때 스테커스 제품의 장점입니다. 제가 주얼리를 많이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반지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반지 위주의 주얼리 케이스들을 많이 찾거든요. 그런데 스테커스는 이제 시계 같은 것들을 놓고 여기에다가 반지를 많이 꽂아 놓을 수 있고 또 때때로 여기에 귀걸이를 스터드형들은 많이 꽂아 놓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이전에 여행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 제품인데요. 루이비통의 베르니 라인에서도 아마랑트 컬러라고 부르는 색의 주얼리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제가 매장에서 구매를 할 때 굉장히 구매가 어려워서 거의 한 4개월 기다렸고 파리에 남아있는 몇 개 안 되는 재고를 국내로 옮겨와서 구매를 했었던 제품이라 카우하이드가 약간 텐이 된 상태에서 왔어요. 그때도. 저희 언니가 베르니를 정말 좋아하는데 베르니가 간수가 정말 힘들거든요.
저연이 노란색 지갑에 영수증이 인장처럼 찍혀 있는 그런 지갑도 있는데, 베르니 제품이 주변에 물건을 함부로 두게 되면은 이염도 쉽게 되고 그 질감이 그대로 묻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베르니 제품을 항상 박스에다가 더스트백 안에 넣어서 잘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베르니 주얼리 케이스를 루이비통이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포켓이 정말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똑딱이가 사용하기 어렵지가 않아요. 그 대신 손이 좀 두꺼운 사람들은 여기다 물건을 넣었을 때 꺼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걸 드러내면 반지를 끼울 수 있는 쿠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브랜드들이 많지 않거든요. 저는 사실 내심 이 셀린 주얼리 파우치도 이런 형태였으면 훨씬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여기에 이런 식의 링 디바이더 말고 이런 쿠션을 넣을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더 많은 브랜드들이 배워야 할 점이에요, 이건. 루이비통도 지금 만드는 주얼리 케이스들을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바닥에다가 고정을 하면 반지들을 굉장히 여러 개를 가지고 여행을 갈 수 있고, 이게 안에서 막 빠져서 흔들릴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게다가 이렇게 덮으면 더더욱 흔들리지 않을 거라, 고가의 반지들을 많이 끼시는, 레이어링을 즐기시는 여러분들은 요거를 눈여겨보시면은 언젠가 프리러브드 마켓에서도 분명히 만나는 그런 행운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 안쪽에도 포켓 2개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팔찌 같은 거를 넣으라고, 또는 이제 롤렉스 같은 것들은 26mm, 28mm 정도는 여기 들어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을 수 있다. 여행 갈 때 자주 들고 다니진 않지만 제가 굉장히 아끼는 주얼리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얘는 사이즈만 컸지 그렇게 막 멀티 유즈는 아니라서 2개를 보여드리면, 또 하나의 스테커스 제품인데요. 스테커스의 진짜 큰 장점이 지퍼가 부드럽다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구매한 지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본드 올라와 있는 거 보이시죠? 요즘 스테커스 코리아를 통해서 한국에 직진출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요런 면들은 좀 염두에 두셨다가 영국 본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본드를 다른 걸로 바꿔보자라는 얘기를 하시거나 그래서 앞으로 제품의 어떤 품질을 좀 향상시켜주면 스테커스를 꾸준히 사용하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교적 깊은 편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빠져서 링 귀걸이를 쓰시는 분들이나 롤렉스는 또 이렇게 좀 꼬깃꼬깃 접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접히는 스타일의 시계를 착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충분히 들어갈 거란 생각이 들고요. 제 경험상 여기에 반지가, 저는 맥시멈 14개까지 넣어봤는데 안 그래도 설명을 하려고 여기다가 담아오긴 했는데, 어떤 반지 케이스들은 이렇게 두꺼운 것들이 잘 안 들어가거든요. 보시다시피 반지가 7줄이기 때문에 옆으로 봤을 때도 부피가 크고 두꺼운 편인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작은 데다가는 넣기가 쉽지 않죠. 물론 꾸깃꾸깃 넣을 수는 있지만 좀 불안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데다가 그냥 떨어뜨리기에는 계속 흔들리면서 서로 긁힐 것 같고, 그래서 그럴 때는 스테커스의 다른 라인업들, 이렇게 딱 반지를 2개만 넣을 수 있는 제품이라던가 아예 큰 사이즈로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거는 마미가 쓰고 계세요. 마미가 여행을 갈 때
요거 아니면은 요거를 들고 가시는데, 사실 주로 사용하시는 거는 이쪽이지만 좀 장기로 가실 때는 이걸 들고 가실 때도 있어서 이 제품들을 보여드리면, 이건 엄마가 진짜 오래 쓰셨거든요. 그 웃긴 에피소드가 있죠. 제가 기껏 티파니에서 열심히 가가지고 이거를 구매를 한 다음에, 이게 파우치 안 이렇게 파우치가 있고 그 다음에 박스가 있었는데 엄마가 이거를 딱 포장을 여시고서 내용물이 없어 라고 말씀을 하셨던, 엄마 그게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때 엄마 걸 구매를 하면서 제 것도 구매를 했어요. 근데 제 거는 일단 제가 대충 다른 파우치 잘라서 만든 쿠션이 더 들어가 있어서 저는 반지만 넣기 위해서 이 제품을 요즘은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링 사이즈 체인저들도 곳곳에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한 거의 20년 돼가지 않아요, 이거? 그런데도 이 이후에 나왔던 모델들보다 본드도 덜 스며 나오고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가죽도 여전히 너무 부드럽고 경화도 안 되고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 제품이에요. 이건 이때 나왔던 제품들을 사이즈별로 샀어야 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정말 많이 합니다. 사이즈는 요 정도, 손바닥 정도 사이즈의 높이 요 정도고요. 이거 버전을 만약에 여러분이 프리러브드 마켓에서 보시면 이거는 구매를 하셔야 돼요.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릴게요. 저희 엄마는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알차게 여기까지 반지를 넣으시고 여기다가 시계랑 목걸이 이런 것들을 넣어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여기 자세히 보면 본드들이 좀 새어 나와 있긴 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제 건 안 그래요. 복불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관리를 잘못했다기보다 이거는 관리의 질과 관계없이 그때 어떤 사람이 만들었는가에 따라서도 다른 것 같고, 풀을 어디에 얼만큼 발랐는가 뭐 이런 것도 차이가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뽑기에 성공한 사람답게 지금도 이걸 정말 잘 사용하고 있고, 저희 어머님 원래 이런 거 좀 아랑곳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거 엄마의 최애 주얼리 케이스 중 하나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전에 보여드린 적 있는데 너무너무 예쁜 케이스지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미 마음에 정해놓은 사용처가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뱅글형 시계나 이런 거를 구매할 때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이게 나왔을 때 까르띠에의 이 제품 사용 용도, 의도된 사용 용도 중 하나가 프로포즈였을 거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면 이게 왜 굳이 빠지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여기다가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끼워서 연인한테 주라는 의미인지. 근데 분명한 거는 여기에 이제 판도라 같은 거 제품 많이 쓰시는 분들은 아마도 여기다가 이제 참하고 넣었을 때 좀 보기 좋게 놓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까르띠에가 가장 유명한 게 이들의 뱅글들이잖아요. 그래서 러브 브레이슬릿이나 저스틴 글루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보관하기가 정말 좋은 주얼리 케이스고요. 근데 막상 들어가는 주얼리들의 양에 비해서 부피가 좀 큰 건 사실이에요. 사실 얘보다 얘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다만 문제는 여기에는 뱅글은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15, 16, 17cm 정도의 사이즈를 쓰는 분들은 이런 정도 사이즈의 뱅글용 주얼리 케이스를 쓰셔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무거워. 안에 시계가 들어있는 것 같네요. 이거는 IWC에서 특정 라인의 시계를 구매하면은 박스 안에 들어있는 트래블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똑딱이가 있어서 한쪽만 열어서 쓸 수도 있고 둘 다 제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이렇게 통으로 빠져나와서 시계를 보관할 수 있는 시계용 주얼리 케이스고요. 얘는 이 안에 간단하게 남자분들 출장 갈 때 쓰시기 되게 좋은데, 물론 남자 반지 사이즈가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문득 생각하니까 저는 지금 이게 8.5호 정도 사이즈의 반지라서, 제가 티파니가 사이즈가 진짜 퍼티큘러해요. 4.75거든요. 그래서 보통 5나 4.5를 구매해서 늘리거나 줄이거나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오더를 하거나, 근데 이 정도 사이즈의 반지는 남을 정도로 들어가고, 제가 생각할 때 남자 반지 사이즈 유러피언 사이즈로 59, 한국 사이즈로 KS 표준 신게이지 18, 19 정도는 비스듬하게 웨딩밴드가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커플링크스를 쓰시는 분들은 커플링크스를 넣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시계 파우치입니다. 물론 위가 소프트 탑이기 때문에 눌리지는 않는데, 이렇게 하면 그래도 혹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거꾸로 넣은 다음에 닫으시는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아주 무척 안전합니다. 제가 이거 몇 번 떨어뜨렸거든요? 이게 진짜 튼튼해요. 이거 제가 IWC 매장에 특별히 부탁을 해서 갖다 놔줬는데, 이게 공식 홈페이지에서 설명만 나와 있고 가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구매했을 때는 15만 원 정도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제가 IWC 시계 모델을 잘 몰라요, 여러분 죄송해요. 근데 특정한 금액 이상이거나 특정한 등급 이상의 시계를 구매하면 그 시계가 여기 넣어서 나무 상자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상자에 옆에 테두리를 빼면 이게 4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사용하실 수도 있겠다. IWC가 정말 영리하게 좋은 케이스들을 만들어준 것 같아서 저는 무척 흡족해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좀 작은 사이즈 케이스들을 설명해 보면, 이거는 예전에 이제 제가 일본에서 사가지고 올 때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래서 실제로 쓰냐? 아니요, 저 여기 솔직히 말하면 이거 빼내고 립스틱 케이스로 더 많이 쓰고요. 굉장히 혼자서 사치 부리고 싶을 때 여기다 립스틱 넣어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요거 이렇게 껴놓아서 반지를 끼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이게 제가 이제 쓸 만큼 썼으니 불평을 좀 할게요. 반지를 들면 얘가 이렇게 헉 들려요. 이게 좀 불편해요. 반지를 그렇다고 잘 잡아주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열었는데 얘가 툭 하고 반지를 뱉어내는 경우가 전 2번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무서워서 반지 케이스로는 못 들고 다닙니다. 이제부터는 쭉 다 스테커스 제품입니다. 얘네들 다 스테커스 제품이고, 그리고 요것도 스테커스 제품이에요. 참고로 얘네들은 한국에 수입되는 제품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닌데 난 이거를 한국 한섬닷컴에서도 본 적 있고 이거를 현대백화점에서도 파는 걸 본 적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깊이가 달라요, 여러분. 이거는 S 플러스 제품입니다. S 플러스 제품은 영국에도 안 팔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에만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도 제가 설명을 옆에 보여드릴게요. S와 S 플러스의 차이가 일본 공식 홈페이지에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 제가 반지 사이즈가 큰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S 플러스에다가 넣었을 때 반지가 이만큼 들어간 게 다거든요.
제가 이게 반지가 좀 휘어 있어서 잘 안 보이실 테니까 다시 보여드리면 이만큼이 남아요. 이게 폭도 어느 정도 있고 게다가 크기도 크기 때문에 이렇게 좀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넣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좁아요. 비좁아. 그리고 두 개는 못 들어가고요. 이렇게 하나 정도 들어가는데 이만큼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성격의 사람들은 불안한 거죠. 얘가 괜찮을까? 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S는 한번 실물로 보고 저건 못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S 플러스가 좀 높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저는 이거를 이것보다 나중에 구매했는데요. 그래서 S 플러스를 한번 믿고 구매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두 개가 같은 제품이에요. 이렇게. 저는 이게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결혼식 때 반지 교환할 때 웨딩 밴드 가지고 가라는 용도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커스에서 완전 올 화이트 제품이 조금 전 라인에 다 나오는 게 아닌데 이건 올 화이트로 나온 거거든요. 안타깝게도 그렇다 보니까 얘네가 흰색을 안 만드는 게 이게 너무 티가 잘 나서 그런 건데, 이런 식으로 본드가 새어나온다거나 색이 변하는 걸 정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웨딩 밴드 2개 정도는 나란히 예쁘게 들어간다. 그래서 닫힐 때도 이렇게 위에 닿는 느낌이 없어요. 아까 얘는 닿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두꺼운 반지들이 들어가도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이거는 반지 달랑 2개, 많아봤자 반지가 많이 들어가봤자 여기에 실반지들 한 3개 들어가는 정도? 근데 저는 반지가 휠까봐 좀 걱정은 돼요. 왜냐하면은 18K는 생각보다 무른 금속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지간한 상황이 아니면 여기다가 반지를 그렇게 우겨 넣지는 않아요. 그래서 반지를 어느 정도 우겨 넣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오이스터입니다. 얘 이름이 오이스터예요. 오이스터는 이렇게 조개같이 생겼고 이 안에 이런 포켓이 들어있어서 반지를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있는데, 얘의 한계는 알이 큰 건 못 들어간다. 알이 큰 걸 넣으면 얘가 이렇게 배불러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런 것들이 서로 닿지 않도록 넣어줄 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시그넷 링이라던가 알이 큰 게 들어가면, 보이세요 지금? 힘주고 싶지 않은 정도잖아요. 이 정도면 물론 그냥 이렇게 닫으면 되지만, 이게 가방 안에서 막 이렇게 눌리면 혹시라도 길게 두었을 때 까먹고 반지에 변형이 올까봐 저라면은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와 전 세계에 많은 반지를 레이어링하는 여성들에게 있어서, 제가 반지 레이어링을 정말 많이 할 때는 실반지까지 총 한 10개 정도를 할 때가 있는데, 그걸 이제 조립을 하거든요. 그럴 때 몇 개는 빼놓고, 또 그다음에 특정한 장소에 들어갈 때는 꼈다가 특정한 장소에서 나와서 이동할 때는 또 빼고, 이런 식으로 조합이 가능해서 저는 항상 주얼리 케이스를 가지고 다니고 여기다가 이제 주얼리를 보관을 하는 거죠. 보통 제 가방에 오이스터는 하나씩은 다 들어있고요. 요거 2개가 질감이 좀 달라요. 참고로 스테커스는 천연 가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다 지금 합성 가죽인데, 질감이 얘는 흔히 말하는 앱송이나 사피아노 가죽이고, 이거는 그냥 좀 그레인드인데 토고 정도로 그레인드는 아닌
그런 가죽으로 질감을 살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리고 저는 꼭 링사이저 코일을 이렇게 가지고 다녀요. 좀씩 잘라서 사이즈별로. 얘랑 여기에 좀 긴 것도 있을 텐데 안 나와. 네, 이렇게 다 길이가 다르게 잘라서 이렇게 넣어 놓습니다. 저처럼 손가락에 붓기가 막 오락가락 하는 분들은 다 이해하실 텐데요. 저는 이거 정말 유용하게 잘 쓰고 있고, 그냥 어느 정도 굵기로 구매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냥 제일 얇은 걸로 구매하고 길게 짧게로 조절하시는 게 여러분 최고예요. 두꺼운 걸로 해야 될 정도로 링 사이즈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다른 손가락에 끼시거나 그건 수선을 받으셔야 된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아마추어 주얼리 애호가로서의 견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제품도 아직 국내에는 수입이 안 된 제품인데요. 이거는 엄청 단단해요. 진짜 단단한데 제가 이 구성을 보고 이거다. 올인원으로 가지고 다닐 거면 이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제품입니다.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굳이 26mm 롤렉스를 들고 왔는데 지금 일단은 이렇게 구형 26mm 롤렉스가 싹 들어가고요. 얘가 굉장히 소프트하거든요. 이렇게 소프트해요. 그래서 이게 좀 옆으로 밀고 여기다가 주얼리 하나 정도, 팔찌 하나 정도는 더 넣으실 수 있고, 같은 사이즈의 26 또는 28mm인 경우에는 여기 하나, 다이얼 여기 하나 하면은 둘이 닿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서 저는 이거 진짜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또한 이게 정말 깊어요. 제 반지는 안에 들어가면 묻히는 정도 사이즈. 깊이 실감 나시죠? 하나 더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이 반지가 이렇게 넉넉하게 들어가요. 얘보다 더 두꺼운 거, 이런 거, 이렇게. 그래서 이 옆에다가도 안심하고 반지를 넣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도 목걸이나 팔찌를 보관할 수 있는 칸이 있어서요. 저 사실 이거 하다가 한번 손톱 부러진 적 있는데, 근데 이게 견고하다는 건 좋은 것이기도 해서 손톱으로 열지만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서 여기다가 이제 잘 넣어놓으면 이게 또 상당히 쫀쫀해서 이렇게 잘 덮어서 여행용으로 가지고 다니면 아주 좋겠죠. 뭐 명품 아니니까 신경 안 쓰시겠지만 뒤에 주름은 이 정도 갑니다. 제가 이런 거 엄청 신경 쓰는 거 아시죠? 근데 이 주름도 막 신경 쓰이는 정도는 아니라서 이렇게 완전히 열리고, 이거면은 비즈니스 트립에서 주얼리는 다 넣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물론 귀걸이는 안 들어가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귀걸이는 그냥 웬만하면 지퍼백에다가 해서 이렇게 보관하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요. 제가 여러분께 딱 이거 하나면 여행에서 완벽한 어느 정도의 주얼리 케이스 역할을 하겠다라는 걸 추천을 드리면 남자분들한테는 IWC 시계 케이스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자분들 주얼리 많이 안 하시니까 그러고 보니 큰 사이즈 웨딩밴드 왔으니까 들어가나 한번 볼까요, 우리? 아, 들어가요. 그리고 얘 옆으로 들어가면 두 개 들어가요, 여러분. 이거 남자분들한테는 좀
이 정도가 남자분들 표준 사이즈라서 들어간다는 거를 알려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이렇게 웨딩밴드 같은 것들 넣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높이도 상당해서 이거 이렇게 세워서도 들어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IWC 시계 케이스가 충분히 남성분들 비즈니스 트립의 주얼리 케이스로는 제대로 구실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여자분들의 경우 요즘 애플워치도 많이 착용하니까 애플워치는 좀 페이스가 크잖아요. 근데 애플워치가 들어가기에도 충분한 사이즈고 여러 개의 팔찌를 넣기에도 충분한 사이즈라서 저는 아직 한국에서 직진출해서 구매가 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 제품 직구 추천드립니다. 사실 티파니 거는 요즘은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아요. 일단은 티파니의 주얼리 케이스를 요즘 판매하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은 아예 박스로 굉장히 고가의 한 200~300만 원짜리를 판매를 하는데 그건 용도 대비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집에 놓고 미관상 예쁘게 놓고 쓰실 게 아니라 실제로 여행이나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실 거면 저렴한 거를 그냥 구매해서 잘 쓰다가 버리고 새 거를 구매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단종 제품들이라서 뭐 이런 것들이라던가 셀린느는 요거 아직까지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 구매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혹시 일본 가시는 분들은 이거 한큐백화점 1층에 있는 셀린 매장 말고 2층에 셀린느 뷰티 매장이 따로 있어요. 거기 화장품 많이 있는데 거기에 머리빗 케이스, 이런 주얼리 케이스 이런 걸 다 모아놓고 팔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줄 안 서고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네, 면세 혜택 보시면서 일본 가서 구매하시는 게 셀린은 아마도 가장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요것도 단종인데 그래도 혹시 프리러브드 마켓에서 꾸준히 지켜보다 보면 나올 수도 있는 제품들이니까 네, 오늘 저의 영상을 통해서 간접 경험들을 알차게 하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또 다음에 시간이 날 때 여러분께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